박준규의 브리핑 식스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참 혼돈스럽네요. 매일매일 같이. 오늘도 지금 정치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일단 우리 어저께 얘기했던 문석균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이 결국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제 이해찬 대표가 오후 늦게 영구 제명 발언까지 했는데, 예. 결국 출마 선언을 했어요. 어제 이 선거를 준비하다가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사람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가게 되면 복당을 영원히 시키지 않는 영구 제명을 하겠다, 이런 발언이었는데요. 이 당대표 이 말이 나오면서 좀 누그러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결국 전혀 먹히지 않은 거죠. 자, 먹히지 않았다라는 거는 영구 제명을 해도 상관없다, 나는 무소속 의원으로 남겠다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영구 제명 그거 사실 아니고 결국은 받아들여 줄 거야, 이렇게 판단한 건지 좀 약간 헷갈리는데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후자로 읽었는데요. 예. 제가 취재한 데는 이제 문석균 부위원장의 측근, 그리고 뒤에 더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다면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민병두 의원을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 두 분 다 이 메시지를 정말 영구 제명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읽지 않은 거죠. 아, 그렇군요. 이해찬 대표의 발언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지층들로 하여금 민주당에서 공천한 사람을 찍어라, 이런 메시지로 읽은 건데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의 발언은 항상 그 앞에 나온 그 액면이 아니고 뒷길을 읽어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영구 제명이라는 어떤 극약 처분을 내리면서 이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못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나올 것인데, 이걸로 인해서 당이 추천한 인사가 탈락하는 일을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가급적이면은 지지층들은 이제 저 무소속에 찍지 말고 그 민주당 추천을 받은, 공천을 받은 사람은 찍어라라는 메시지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군요. 예, 그렇죠. 이 무소속으로 나온 다음에 만약에 당선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난처할 수밖에 없고요. 공천을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죠, 또. 그렇죠. 그리고 무소속으로 나오게 돼서 표가 분산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지층들이. 그렇게 되면 어부지리로 보수 진영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선을 그어준 거죠. 저 사람은 되더라도 안 받을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무조건 당이 추천한 사람을 지지해라, 이렇게 지지자들한테 메시지를 던진 거죠. 자, 근데 제명은 뭐 당규에 있으니까 제명은 할 수가 있는데, 영구 제명이라는 것이 뭐 있는 건가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 당대표가 그래서 이 어떤 규정을 바꾼 게 아니고 발언만 한 거예요. 발언만 한 것이다. 예, 당원 당규를 고쳐야 된다면 상당히 많은 복잡한 논란이 있을 것이고, 당연히 본인도 컷오프에 불만을 품고 탈당한 다음에 당선돼서 들어왔는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칼날을 들이댄다? 이거에 대해서 설득력이 없겠죠. 그렇군요.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말로 이 경고를 한 것이고, 이것은 당원이나 당규로 규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영구 제명이란 단어는 당원 당규에, 민주당 당원 당규에 지금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정치적인 지지자들이 민주당 그 후보한테 찍으라는 메시지였고, 그렇다면은 이제 향후에 만약에 이제 가정을 해보면은 무소속 후보들, 뭐 문석균이나 뭐 민병두 의원 같은 분이 당선이 돼서 내가 들어가겠소라고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이 복당 절차가 당원 당규에 있어요.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언제든지 복당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분들이 얼마나 필요할 것이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 한석이 아쉬운 때거든요. 한석이 아쉬운 때죠, 지금은. 제1당을 누가 하느냐가 지금 굉장히 관건이 될 만한 상황인데요. 그렇죠. 이제 총선이 끝나면 또 다른 상황이 될 수도 있겠으나, 여하튼 한석이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대선 때예요. 예. 대선 때는 그 민심의 표를 누가 관리하냐면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의 당선대에 있는 현역 국회의원의 힘이 매우 필요한 거죠. 예. 그리고 특히나 지금 뭐 민병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3선인데 이런 중진 의원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분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회의장도 당에서 배출해야 되고 또 국정 운영도 해야 되고 또 대선도 치러야 되는데 당연히 복당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민병두 의원 아까 전에 전화 통화 해보셨다는데 뭐 민 의원은 뭐라고 하나요 지금 이 출마의 변에 대해서? 예, 이런 겁니다. 이미 뭐 출마를 하겠다고 했고, 예. 그것을 발표한 이후에 이제 이해찬 대표의 이 강경 발언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해찬 대표의 말을 사랑의 매로 생각한다. 사랑의 매다. 아. 예. 결국 부모는 자식을 품게 돼 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것을, 잠시 떠나 있을 뿐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를 이미 했기 때문에, 예. 다시 돌아가는 자식을 내칠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길 잃은 양이 뭐 성경에 나오듯이 99마리에 있는 양보다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더 소중히 여기는 뭐 그런 식의 이제 해석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복당을 받지 않게 되면 그동안 수많은 민주당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복당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죠, 사실은. 예, 그 역사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러한 사정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동료 의원들을 바라보는 그 의원 세계에서는 당연히 복당을 허용하는 그런 관례들이 있어 왔던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좀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죠. 자, 미래통합당, 지역구 공천에 이어서 미래한국당, 지금 비례대표 공천까지 지금 이 보수 진영도 한마디로 바람잘 날이 없는데 저희가 어저께 방송하는 도중에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때문에 발칵 뒤집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뭐 좀 더 이제 반응들이 나왔는데 황교안 대표가 경로했다, 뭐 화를 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회의 중에 나온 이야기가 전달이 되긴 한 건데 이 부분을 황교안 대표가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예. 단지 잘못된 부분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예. 결국은 이제 확실한 것은 미래한국당이 정한 비례대표 후보와 순번에 대해서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매우 불만을 갖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고칠 것인가에 대한 고심을 하고 있는 단계인 거죠. 그렇군요. 자, 20명 당선권이라고 좀 넓게 잡으면 20명에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 인재 영입 인재가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있나요? 17번. 한 명? 예, 한 명이 있는데요. 예. 나머지 분들은 이제 대부분 다 밀려 있고 아예 그 번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미래한국당의 존재의 이유가 없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는 자체적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일종의 이제 보수 분열이 또 이제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미래한국당이 선전을 해서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교섭단체가 그렇게 될 경우에는 보수 쪽에 2개, 뭐 진보 쪽에 그러니까 정부 민주당 하나 그래가지고 오히려 보수가 중심이 돼서 국회를 뭐 하반기 국회를 이끌어갈 가능성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가 설득력이 있는 게 지금 미래한국당이 사실상은 미래통합당의 통제에서 거의 벗어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한성교 대표가 어떤 것을 결정하든지 간에 그것을 미래통합당에 있는 누가 그것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현재 방식대로 공관위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심사해서 후보를 정하고 이후에 총선 이후에 당을 운영한다고 하게 된다면 이게 미래통합당에서는 이 또 다른 그 보수 진영의 한 그 파트너긴 하지만 경쟁자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참 정치 참 모르네요. 참 그 한성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황교안 대표가 아마 그 대학교 선배
성대 선후배 관계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맞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다, 정치 선배다, 막 이런 식의 뭐 립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 하면서 결국은 저쪽으로 가서 황교안 대표는 믿었는데 결국은 지금 등에 칼을 꽂은 거의 그런 국면이네요 지금. 약간 배신 이 국면이고요. 예. 이 한성교 대표가 사실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예. 만약에 불출마 선언을 안 했다면 아마 컷오프 됐을 거예요. 그렇군요. 여러 가지 정황상.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성교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예. 이것을 어떻게 보면 본인이 뭐 당대표도 하고 또 보수 진영의 새로운 지도자로 이 부상하는 어떤 그 정치적인 호황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평가도 됩니다. 그만큼 지금 미래통합당의 이 황교안 대표와 미래한국당의 한성교 대표는 거의 지금 동급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참 진짜 정치 모르겠습니다. 자, 또 지역구에서도 미래통합당 반발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그 후보들이 지금 줄을 잇고 있는데 특히 이제 홍준표 오늘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무소속으로 이제 대구 수성을에 나오겠다고 했고요. 예. 또 앞서 민주당의 무소속 의원들과 같이 비슷합니다. 당선이 되면 다시 돌아가겠다 이런 거거든요. 예. 그리고 5선의 이주영, 4선의 김재경 의원도 조만간 이제 무소속 출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현재 보이고요. 예. 그러면서 영남권에 무소속 연대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영남권이라는 곳이 이 경선에서 이기면 곧 결승전이기 때문에 예. 이 보수 진영 간의 경쟁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이 유권자들 지지층이 좀 이렇게 갈라지면서 보수 분열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무소속 연대 뭐 이런 것도 뭐 가능한가요? 그러면 그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닌 뭐 정당을 만들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렇다고. 그렇게는 좀 어렵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복당하기가 좀 쉽지 않은 거고요. 이 개별적으로 할 텐데 이 연대라는 것은 아마 느슨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이 무소속으로 나온 것이 잘못된 게 아니다. 이것은 충분한 명분을 갖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이 같이 해서 보수 진영을 살리기 위한 어떤 도화선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좀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데는 이 연대라는 게 되게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과거의 친박 연대처럼 뭔가 뭐 이상한 연대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여러 명이 하고 있고 이게 당을 살리고 보수 진영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라는 어떤 명분, 그리고 잘못된 공천을 바로잡는 것이라는 명분, 이런 거를 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참 이 와중에 이제 오늘 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민주당이 플랫폼 정당으로 시민을 위하여를 선택했다. 정치개혁연합은 선택을 받지 못했다. 이런 건데 원래는 내일까지 통합을 하라. 이런 게 이제 민주당의 요청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급작스럽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좀 시간이 좀 적다고 이렇게 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민중당에서 정치개혁연대 쪽에 참여하겠다 의지를 보였거든요. 예.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중당과는 같이 하기가 좀 어렵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전제였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치개혁연대는 좀 꺼렸고요. 특히 이제 정치개혁연대에 진보 진영의 그 소위 원로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민주당 마음대로 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렇군요. 그쪽에서는 이제 총선 이후에도 당을 존속시키면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의지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을 위하여라는 그 새로운 당을 중심으로 꾸리기로 했는데 여기가 이제 조국 구하기에 적극 나섰던 분들이 모여서 만든 곳이에요. 그런가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 미래당과 녹색당이 다시 재검토하는 걸로 돌아섰어요. 미래당과 녹색당은 이 진보연합, 이 비례정당에 참여할지 안 할지 아직 확정이 안 됐다. 그러면은 어떤 정당들이 지금 참여를 하는 건가요, 거기에는? 예, 오늘 협정을 했는데요. 민주당과 4개의 군소 원외 정당입니다.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많이 얘기됐던 당이고요. 예. 그리고 가자평화당, 평화인권당 이렇게 4개가 같이 모였어요. 가자평화인권당하고 가자환경이네요. 가자환경. 그런가요? 예. 제가
예. 가자 환경당. 가자 환경. 예, 가자 환경 그리고 가자 평화 인권당. 예, 예. 자, 이 가자라는 게 사실은 이게 지금 의석수가 없으면은 기영리언 순, 가나다 순으로 되니까 앞 순위를 그렇죠. 받기 위해서 지금 이 가자라는 거를 지금 쓴 것 같아요, 지금. 보통 그렇게 하죠. 예, 예. 자, 이게 지금, 예, 저도 궁금한 게. 결국은, 예, 이런 형식으로 이제 협정을 맺어서 그 협약문 내용은 이제, 보수 야당의 개혁 법안 퇴행을 공동으로 대응하자라든가, 적폐청산에 공동으로 노력하자라든가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예, 예. 소수 정당이 추천한 후보에게 앞순위를 배려한다 이런 내용도 같이 포함을 시켰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진보개혁연대 예. 그리고 특히 개혁 법안과 이 탄핵에 대한 대응을 공동으로 한다.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정의당은 이제 사실상 물 건너 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예. 이게 이 명분이라는 게 미래 한국당에 대응해서 꼼수에 대응해서 만드는 게 여러 진보 진영이 무지개처럼 들어와서 이 선거법의 취지를 살리겠다라는 게 이제 이 만드는 명분이었는데 예. 사실 가자 환경하고 가자 평화 인권당 같은 경우에는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저도 뭐 아예 정치를 모르는 사람은 아닌데 저도 처음 들어볼 정도면 이게 정말로 의미가 있는 정당인지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좀 들 수밖에 없거든요. 뭐 기본소득 당하고 시대전환은 저희도 많이 들어보고 시대전환 이원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송에도 출연한 적이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개문 발차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예, 예. 이제 그렇게 하고 내일까지 최대 마지노선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내일까지 이제 미래당과 녹색당이 같이 참여하도록 여러 가지 독려를 할 것 같은데 예, 예. 거기가 참여를 않게 되면 상당히 어렵게 되는 거죠. 이 명분상 이 그 군소 원외정당과 같이 한다 이 부분이 점점 더 이 퇴색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국은 현재 4개 군소정당만 하게 되면 그러면은 보통 17개 의석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예, 예. 17개, 19개. 그럼 10개에서 12개를 이 4개 원외정당한테 나눠준다. 이건 좀 많지 않느냐. 좀 많다라는 내부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러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렇군요. 이런 그 의구심도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참여하게 만들어서 이 군소정당의 그 숫자를 좀 늘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혹시 지금 민주당이 시대를 위하여를 선택을 한 것이 미래 한국당의 독자 행동, 독자 노선을 보고 아니 이거 이러다가 정치개혁연합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뭔가 뜨거워한 그런 상황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이 얘기는 조금 더 일찍 나왔어요. 사실 민주당이 정치개혁연대와 좀 안 맞는다 이 얘기는 며칠 전부터 나왔던 얘기라 그렇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결정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정치개혁연대 쪽에서는 사실 그 원로 그 분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도 계속 주장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를 좀 더 잘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 연합정당의 이 구성과 여러 가지 운영의 주도권을 갖고 싶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의 그 가고자 하는 의도와 조금 계속 마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좀 그 시민을 위하여는 상당히 가까운 그런 그 분들이 운영하고 있어서 뭐 우희종 교수, 최백은 교수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죠, 거기에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정치개혁연합 하승수 사무총장을 잠시 뒤에 인터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어보도록 하고요. 자, 열린민주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열린민주당은 애시당초 플랫폼 정당이 아니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의원이 주축이 된 열린민주당. 이거는 그냥 독자적으로 지금 간다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독자적으로 가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그 애초부터 열린민주당과는 같이 하지 않겠다. 이걸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열린민주당에서 과연 그러면 어느 정도나 그 지지표를 가져갈 것이냐. 현재는 그게 가장 큰 관건인데
지난주에 당원 1000명을 대상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받았어요. 예. 그 안에 명단이 지금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일각에서는 최광욱 전 그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든가, 예. 주진영 전 한투증권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예. 만약 그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실제로 경쟁을 하게 되면 민주당 지지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렇군요. 그 최광욱 그 공직기강 비서관은 어저께 사퇴를 했는데 공교롭게 공직자 사퇴 시한이 어저께라서 그 선거를 출마하기 위한, 그래서 사실상 출마를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그 결과가 명확하게 확인이 된 건 아니지만 이 사퇴의 변에서도 예. 앞으로도 역사와 직면할 것이며 우리 사회의 거침없는 발전과 변화를 위해서 어디서든 주어진 소임을 다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군요. 이것을 이제 일각에서는 이거 사퇴의 변이 아니라 출마의 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이제 어쨌든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시민을 위하여가 사실상 선택이 됐다라고 보면은 여기가 앞순위를 받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미래통합당에서 미래한국당에 갔듯이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의원 꿔주기가 또 돼야 되는 건가요, 지금? 그렇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한 8번 정도 나온다고 해요, 기호가. 예. 그런데 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 두 장의 이 투표용지를 받아서 지역구에서는 1번을 찍고, 그 다음에 정당 투표지에서는 8번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예, 예. 이건 사실 쉽지 않죠. 직관성이 떨어지죠, 매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1번은 사실 지금 민생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민생당이 지금 8명의 이 과거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예. 돌아와서 18명에 8명 더해서 26명이 되거든요. 예, 예. 최소한 20명, 이분들이 이제 탈당한다 하더라도 20명 이상이 이제 옮겨가야 1번을, 첫 번째 숫자를 순위에 올라갈 수 있는데, 이건 어렵고. 예. 그렇다면 2번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라도. 그러면 현재 제일 많은 데가 6명이에요. 예. 예, 정의당과 미래한국당 6명인데 7명 정도는 가야 가장 앞순위를 받을 수 있죠. 두 번째 숫자. 최소 7명은 가야지 기호 2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이 7명을 찾는 게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쉽지 않죠. 예. 미래한국당도 이게 그 의원들이 다 부정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안 갔거든요. 예. 그런데 하물며 이 민주당 의원들이 거기 갈 명분이 많지가 않은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해찬 당대표가 지금 그 불출마 의원들하고 계속 식사를 하고 있거든요. 어제하고 오늘. 예, 예. 이것이 뭐 그 불출마한 분들이 그분들에게 이 비례 그 정당으로 가달라, 이런 부탁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어쨌든 산 넘어 산이네요. 지금 지금 뭐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주진영 뭐 황희석 이런 분들이 후보군이다라고 정봉주 대표가 지금 얘기를 한 거는 있네요. 그래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물망에 올라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될 경우에 참 선거를 좀 예측하기가 지금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지역구 구도는 뭐 비슷하게 나오는데, 비례 쪽에서는 어느 쪽이 더 유리하게 나올 것인지 지금 뭐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고요. 뭐 한국당 쪽, 미래통합당 쪽도 미래한국당 문제가, 비례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면은 양쪽에서 또 다 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두 군데가 다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우리 여기 민주 진영, 진보 진영에서도 지금 정의당이 있죠. 예. 그리고 또 연합정당이 따로 있고 또 열린민주당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게 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있어서 실제로 예측했던 그런 의석수하고 좀 다르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와중에 정의당은 어쨌든 다 꼼수다, 우리는 아무데도 참여하지 않고 갈 길을 가겠다,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은. 그렇죠. 그럼 뭐 재차 오늘도 확인을 했고요. 그렇다면 이제 정의당은 이제 정면 승부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정의당 입장에서는
당대표가 직접 나와서 수차례 확인을 했고 또 다른 분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민주당과 이 비례 의석을 놓고 경쟁을 한번 해보겠다. 민주당이 꼼수고 우리는 정도다.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좀 두려운데요. 내일의 소식은 또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직스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